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는 친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청와대 내부를 향한 폭로가 이어진 지 이제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그 고위 인사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평소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로 고객 불만이 많았던 휴게소 음식 개선을 위해 고급 원두 사용자재 브랜드인 브랜드 커피인 EX 카페를 출시하여 시중 프랜차이즈 커피 대비 절반 가격에 제공하고 EX 카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로 폭로한 의혹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자신과 가까운 우재창 전 의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심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건데, 김태우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강래 이제 도로공사 사장이 이제 도로공사 보면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휴게소는 사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네. 휴게소 이제 카페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EX 카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카페에 우재창 의원이 하고 있는 회사의 커피 추출 기계, 이제 커피 뽑는 커피 머신이죠. 네. 그거를 이제 납품하게 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재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데, 네. 그 사람이 무슨 인연이 있나 봤더니 2009년도에 이강래 사장이 당시 민주당 야당의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네. 원내 대변인을 했다는 겁니다. 우재창 전 의원이. 그래서 네. 아마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데, 네. 그 사람이 무슨 인연이 있나 봤더니 2009년도에 이강래 사장이 당시 야당의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네. 원내 대변인을 했다는 겁니다. 우재창 전 의원이. 그래서 네. 아마 우재창 전 의원을 위해서 아마 저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내가 그 첩보를 받아서 보고서를 지난 10월 중순인가요? 청와대가 전달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직 한 달이 넘도록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이 놓고 가서 볼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잠시만요. 네. 아니, 그런데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첩보를 접수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숙 국장님, 네. 이 두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있죠. 일단은 이 카페에서 커피를 이 원두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이 이 오재창 전 의원 회사와 딱 맞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싱글 오리진이라고 한 종류의 원두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 네. 자동 드립 방식으로 뜨거운 물을 이제 천천히 통과시켜서 커피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원두는 스페셜티급 싱글 오리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에 도로공사에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충족되는 게 이제 우재창 전 의원의 회사 제품이 맞다. 그렇죠. 딱 맞다. 자, 이건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커피 조건에서 지금 그러니까 원두는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야. 드립 커피를, 그러니까 물을 통과시켜서 천천히 커피콩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걸 써야 된다는 것을,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커피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휴게소에 가면 사실 커피숍이 여러 곳 내지 좀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휴게소라는 게 어떤 것이죠? 빨리 넣어서 맞고 커피를 들고 가야 되는 곳인데, 저렇게 천천히 물을 통과시키는 커피를 고집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가지 않거든요. 네. 더더욱이나 지금 우재창 의원이 운영하는 그 커피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 커피 엑스카페의 첫 번째 어떤 지점을 먼저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휴게소에서도 저기서 보니까 저 커피 카페를 저 기계를 썼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그걸 납품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제 이강래 그 사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맞는데 그것은 특혜가 아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에
어떤 그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인이 이것에 대한 특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첩보 사항이다. 이거는 약간 비위에 의심이 가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 김태우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 10월쯤에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을 가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점이 양측의 이제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네.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11월 22일 날 이제 그 출장 가서 2, 3일 뒤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니까 11월 25일이나 6일쯤에 네. 청와대 특감반에다가 이제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5일이나 6일쯤에 제출했다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설명 그게 아니라 보고서 제출한 시점은 11월 2일이나 3일이고 11월 5일에 이제 특감반 그 김태우 그 수사관이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이제 업무에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업무 배제되기 직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채택하거나 이러지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번에도요, 이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느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느냐의 진실 공방. 이것도 또 논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의혹의 문제는요, 공기업의 현재 비위 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자, 직접 만났다는 증거도 사실 있잖아요. 지금 그 두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우재창 전 의원과 이강래 의원이 저렇게 만나고 있는 사실을 저 사진을요. 우 전 의원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올렸다가 웬일로 이렇게 좋은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내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청와대의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네. 뭐 김의겸 대변인 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일고의 어떤 가치가 없다. 앞으로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브리핑을 나는 하지 않겠다. 네. 반부패 비서관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사안은 그 김태우 수사관이 미리 알았던 사안이 아니라 국정감사나 동아닷컴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첩보를 올린 것이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 하고 전혀 반대에 대한 내용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제 닷새째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대응이 오히려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폭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는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박형철은 특진을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에서 더 윗선의 이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특진을 해줄 테니 정보를 받아와라. 이게 원래는 그냥 특진까지만 나왔었는데 부인을 하니까 이건 조국 수석의 지시로 특진을 해주겠다는 얘기였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조국 수석이 이러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 특감반이나 민정수석 관리 차원의 책임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지시했다,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논란에 있어서. 근데 드디어 이제 조국 수석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철 전 비서관이 나한테 이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 민간인들 이거 화폐 보유 내역 이거 가져오면 내가 특진시켜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박형철 전 비서관 결정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특진시켜 준다고 박형철 비서관이 나한테 얘기했다라는 게 이제 김태우 전 비서관의 추가 폭로죠. 그렇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입니다. 근데요.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일단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있어요.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특히 김의겸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김태우 수사관이 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반대 증거를 대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가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꾸라지, 불순물, 거기다 오늘 유전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대응이 과연 청와대 대응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 있어서 계속 김태우 전 수석한테 끌려다니고 청와대가 첫날 해명이 뒤에는 둘째 날 좀 바뀌고 청와대가 A라고 해명하면 저 김태우 전 비서관 다른 걸 내놓고 김태우 수석은 다른 걸 내놓고 또 이렇게 해명하면 다른 걸 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형국인데 과연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네. 과연 무엇을 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은요, 아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변인 역할 자체를 배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변할 가치가 없다고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인 진실은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실체적인 진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규명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낙인 찍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청와대 대변인의 몫은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일으킨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을 그 찍어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성실한 자세로 이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우리가 밝히겠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떳떳하다고 하니까 네. 조사해서 드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유전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몰아가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유전자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럼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말 자체가 다른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청와대 홍보 라인에서 그 미꾸라지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청와대 사람들이 이제 추어탕 먹는 뭐 이런 만평이 이렇게 네. 신문에 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런 청와대 홍보 라인에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말 바꾸기 내지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우윤근 그 러시아 대사의 어떤 그 1,000만 원 수수 문제 같은 경우에 검찰 조사로 해서 클리어됐다고 얘기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윤근 대사가 이제 당시에 비서실장 문망에 오르고 있었고 또 러시아 대사로서의 또 감찰의 어떤 그런 민정의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예컨대 김 수사관이 경찰청 간 것이 과연 이게 범죄냐라고 했을 때 김 수사관 말을 들어보면 이게 꼭 범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말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의 문제 약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클리어하게 완전히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국 수석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조국 수석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있는 인물인데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문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좀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라고 조홍천 그 여당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곧바로 그냥 다른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조국 지키기에 나섰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희 신동아에서 이번에 이제 1월호에 보도를 한 내용을 잠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그 이제 대통령 후보 이전 시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서 그때 당시 조국 수석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농반 진반으로 5년간 공직을 좀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 그렇다면 방송에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한 이런 신뢰라는 것은 내 임기까지 끝까지 갈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거취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혀 이게 미동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폭로 상황,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상황으로 다시 집중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내용의 폭로가 김태우 전 수사관 입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이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런데 고발을 한들 계속 나오는 폭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김 수사관이 그동안에 이제 관여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이 뭐 수십 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전부가 다 해당되지는 않겠죠. 지금 나오는 이 김 수사관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이 뭔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특히 여권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보고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됐다.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수사관이 했던 것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저는 김수사관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도 어지간히 이제 거의 많이 내놓지 않았을까 보거든요. 문제는 오히려 이제 청와대의 대응, 향후 문 대통령의 대응인데 이 사태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려 있는 거고 그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청와대가 실책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어쨌든 이 청와대 현재의 비서실 체계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폭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한 대응은 이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내부자였던 김태우 전 수사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두 편의 진실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폭로전에서 가장 크게 이 손상을 입고 상처를 입은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별감찰반의 위상인데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저기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들이요. 네,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로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키면 일 잘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일 잘 못하고 똑똑하지 않고 멍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이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변호사인데 법조인들이 판검사 더합니다. 변호사 마찬가지고 어떤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예요. 네. 그 법을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이게 공공기관이면 거기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네. 그 직원들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에요. 그냥 일반 배임 투자가 아니라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부터 체크하고 가요. 그리고 어떤 인허가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야 우리가 여기 대상 업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체크하는 게 기본이 중에 기본이에요. 네. 이인걸 청와대 특검반장 검찰 출신입니다. 김현장 변호사도 있었어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공공형사법과 예전 말로 말하면 공안부장 출신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이 기업이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파악하는 거 기본이라는 거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저보다 능력 있는 법조인이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몰랐다. 이름이 공항철도니까. 그런데 문건을 보면 나온다잖아요. 첫 장에. 국가가 소유권 다시 국가한테 올린 2040년이고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소유권 민간기업이 네네.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번이나 지시했는데 몰랐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큰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감반의 업무 라인과 그리고 보고 라인, 업무 내용까지 모두 지금 일반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특감반의 전원이 지금 원대 복귀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보도를 보면은 어떤 데는 특감반이 10명이다. 어떤 데는 15명으로 나오고 어떤 신문에서는 20명까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특감반의 활동이나 인원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감반이 옛날로 말하면 이제 암행어사죠. 네. 특히 이제 공직자나 권력 내부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베일에 사라져 있는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얘기한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특감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떤 보고 라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싹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감반이 해야 될 어떤 그 조건 같은 것이 와해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국민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감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스템이 어떤 무너졌다 이런 거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스템이 어떤 무너졌다 이런 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가장 큰 내상은 역시 정권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런 이제 특감반의 영역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강점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정권의 도덕성 이 부분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네.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윤근 전 의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오재창 의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등등에서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추상같이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본인들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추상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추진할 때 비트코인 업체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 비리 정보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 1계급 특진시켜줄게. 라고 뭐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수관에 따르면. 네. 이런 그 김수관의 얘기는 상식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그거 하고 나서 그 낙하산 받은 공기업 인사가 자기 또 정치권에 아는 사람한테 밀감 몰아주기 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어떤 관행에 비춰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식에